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육 1kg의 가치가 무려 1,300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병원비, 재활비, 간병비까지 생각해보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1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조금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거나 아침마다 몸이 뻐근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 뇌 건강까지 책임지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근육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근육이 돈보다 중요한지, 그리고 단백질이 노화를 막는 강력한 무기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립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실천법과 실제 사례까지 모두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년 젊어지는 비밀을 발견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건강한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심장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5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사라지고 60대가 되면 그 속도는 2배로 빨라집니다. 55세라면 10년 뒤에는 근육의 15%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인 건강의 전환점이 됩니다. 골절 후 회복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 그 사이에 다른 질환이 생기거나 움직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치료비, 재활비, 간병비까지 합치면 상상 이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 1kg의 가치가 1,3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을 지키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단백질 섭취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단백질 부족이 한국 시니어 건강에 가장 큰 함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단백질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은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백질은 젊은 사람, 특히 운동선수나 헬스 트레이너에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오히려 해롭다는 잘못된 믿음도 퍼져 있습니다. 둘째, 건강을 위해 채식이나 소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단백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현상입니다. 광고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마시면 근육이 저절로 늘어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보충제를 마시고
나머지 끼니는 대충 때우는 방식으로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하루 단백질 섭취 목표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체중 60피글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최소 71g 이상인데 실제 평균 섭취량은 40개에 불과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은 비슷해도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납니다. 거울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근육 감소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관이 약해지며 체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나이에 단백질이 필요할까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먹고 있을까입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5가지 핵심 역할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로만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생명 유지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합니다. 첫 번째 힘은 근육 유지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이 혼자 감당해야 할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서서히 분해되고 그 결과 낙상 위험이 커지고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20년 추적 연구에서도 근감소증 환자는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힘은 혈관 건강입니다.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하루 1.2강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60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 탄력성이 평균 15% 이상 높았으며 고혈압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았습니다. 세 번째 힘은 혈당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작은 식사에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조절해 당뇨 위험을 줄입니다. 일본 도쿄대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60대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네 번째 힘은 뇌 건강입니다. 뇌의 약 7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단백질과 오메가3가 충분히 포함된 식단을 유지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힘은 활력 회복입니다. 단백질은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재료입니다. 충분히 섭취하면 피로가 줄고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6세 이정호 씨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챙기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추가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 뒤 2달 만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 혈관, 혈당, 노의 에너지까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에 관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먹을까 말까를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박영호 씨입니다. 퇴직 후 그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침은 식빵과 커피로,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과 김치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고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의 먹지 않았죠.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그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체중은 65kg로 겉보기에는 괜찮았지만 근육량은 정상치보다 20% 낮았고 악력은 17kg 낙상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혈압과 혈당도 경계 단계였죠. 저는 식단부터 바꾸도록 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두유,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저녁에는 두부와 콩류를 챙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악력이 21kg로 회복되었고 혈압은 130/80으로 안정되었으며 혈당은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손자랑 뛰어놀 수 있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72세 김정자 씨는 단백질이 해롭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고기를 피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죠. 살은 조금 빠졌지만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500ml를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골밀도는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했고 수술 후 6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활동량은 더 줄어들었고 근육은 더욱 빠르게 소실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을 빼려고 단백질을 줄였는데 결국 그게 내 몸을 더 망쳤어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63세 윤민수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그릭 요거트, 점심에는 고등어와 채소,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즐겼습니다. 매일 3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도 빠지지 않았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년 동안 체중과 근육량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혈압과 혈당은 정상, 골밀도는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윤 씨는 지금도 주 2회 등산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육을 지킨 사람은 노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한 사람은 질병과 병원 생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의료비, 간병비,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까지 계산하면 근육 1kg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노후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험은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황금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피해야 할 함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 첫 번째는 정확한 섭취량입니다. 나이,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72개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끼로 나누어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0개에서 30g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침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받으면 근육 합성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황금 타이밍은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는 단백질 흡수율이 평소보다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 후에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비율입니다. 제가 권하는 황금 비율은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같은 해산물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고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뇌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나머지 동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나 달걀은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인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 무가당 그릭 요거트 1컵,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세요. 점심에는 고등어나 연어를 구워서 채소와 함께 현미밥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두부, 밥목 콩나물국, 나물 반찬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를 곁들인 요거트가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첫째, 햄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단백질은 있지만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이 많아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둘째, 단백질 보충제 남용입니다. 광고를 보고 하루에 3번씩 파우더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음식으로 섭취할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놓치게 됩니다. 보충제는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날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물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최소 2리터 이상 천천히 나누어 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의 1.2배에서 1.5배 3끼로 나누어 먹기, 아침과 운동 후 30분 이내, 섭취 비율은 식물성 62%, 해산물 30%, 동물성 10%. 그리고 자연식품 중심으로 물은 충분히.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노후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을 잃어가는 신호일 뿐입니다. 근육이 줄면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하고 혈관은 점점 약해지며 혈당은 쉽게 불안정해지고 뇌는 더 빨리 늙습니다. 반대로 근육을 지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활기찬 하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에서 이 변화를 보았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실천하고 작은 운동 습관을 더한 사람들은 70대에도 계단을 오르며 웃을 수 있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체중의 1.2배에서 1.5배의 단백질 하루 3끼로 나누어 섭취 아침과 운동 후 30분 이내에 황금 타이밍, 식물성 60%, 생선 30%,
동물성 10%의 균형, 그리고 물 2리터 이상.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10년 후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달걀 한 개라도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단백질 섭취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를 시작하세요. 근육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